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정도 인컴이 되고 또 집이 한 채 이 정도 그 에셋이 된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근데 내년은 조금 바뀌었어요. 내년은 2,742불. 2,742불? 예. 오. 많이 높아졌죠. 200불. 네, 8.7%가 올랐으니까. 그러니까. 42년 만에 처음이래요. 이렇게 올라가는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메디케이드를 전문적으로 뭐 신청해드리거나 그런 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너싱홈 메디케이드가 인컴 퀄리파이 되고 그래 집이 거기까지 있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탁이 있다든지 뭐 라이프 인슈런스에 캐시밸류가 쌓여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허락이 되면 얼마까지가 되는지 그거하고 그것보다도 오케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. 그냥 우리가 SSI나 QMB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그런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처럼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? 아니면 그냥 너싱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?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너싱홈을 갈 정도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다. 그러면 조이너스 케어의 홈케어,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데이케어.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2,700 얼마 인컴을 가지고 그게 퀄리파이가 됐는데 데이케어도 올 수 있다. 더 정확하게는 너싱홈 메디케이드 레벨이 CCSP 메디케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나는 뭐예요? CCSP 메디케이드라고 나는 너싱홈을 가겠다, or 나는 그냥 집에서 받겠다. 그냥 서비스를 받고 싶어.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집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죠. 그러면 이제 집을 선호하면 그게 CCSP 메디케이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언제가 돼야지 무엇을 트리거링 포인트로 잡고 내가 너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퀄리파이가 굳이 이렇게 인컴이 아주 적어야 되는 뭐 SSI나 QMB 같은 걸로 안 가고 그냥 나는 메디케어 너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면 안 되나. 그 트리거링 포인트 그러니까 뭐 요렇게 돼야만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? 도대체 2,700 얼마의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면 왜 최저상급이 얘기를 하느냐. 그래서 도대체 널싱홈 메디케이드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어야지 가능한 거냐. 네, 지금 이제 시작을 최대 범위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좀 심한 거 같아요. 반발이야, 맞아.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메디케이드는 에이드지만 메디잖아요. 그쵸. 의료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필요한 분은 이 수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그 너무너무 필요가 뭐냐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.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.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그 질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면 굉장히 진짜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거기에 퀄리파이가 된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. 맞아요. 그 액티비티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, 그러니까 이게 이 수입이 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정말 널싱홈에 갈 정도로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빨리 너무 궁금하시니까요. 너무 궁금해요. 네. 말씀드리면 언니 하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아니 왜냐면 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아니에요.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안 하세요. 왜냐하면 코쉐어가 있어요. 본인 부담금. 본인 부담금 얼마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.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941불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2,742불 이 내년이잖아요.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죠? 1,800불이라고 쳐. 1,800불이라고 쳐. 알겠어요. 그럼 1,800을 치고
그 1,800불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. 아. 근데 매달. 내 기산으로는 네. 1,800불을 내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아요. 그 정도의 상황이면 받으시라는 말씀이죠. 그죠? 예.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내면 내 자녀들이 돈을 걷어서 간병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나를 널스홈에 보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? 평균 한 8,000불? 맞아요. 예. 1년에 10만 불 정도 드신다면 보면 되는데 8,000불하고 1,800불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?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음. 100불 본인 부담금도 안 내실라 그러고 왜 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래요. 저는 이게 현실이야. 자녀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딴 사람은 안 내요. 안 낸대요. 왜 우리 아버지만 내라 그러나요?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재산은 쓰고 없을 수도 있고 남한테 뭐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뭐 소셜 시큐리티가 뭐 합쳐갖고 뭐 얼마 돼요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있고 연금이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야 할 수 없는 그런 게 들어오면 이제 꼼짝 없는 거예요. 거기에 트랩되거든요. 근데 그것이 그래도 다행히 1인당 2,700 얼마 그게 미만이 된다 그러면 정말 why not? 네.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.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게 얼마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으니까. 그런데 한 달에 만약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내게 돼서 1,800불을 내게 된다. 1,800불까지 내는 분은 뭐 몇 %, 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15년 경력으로 네. 가장 많이 낸 분이 980불이었어요. 그런데 그 네. 980불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다 아니면 자녀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까지 버텨요. 근데 그걸 버티지 않았었잖아? 그러면은 2, 3년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버텨요. 이게 현실이야. 그게 뭐냐면 온 식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아픈 분은 아픈 분대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항상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같이 힘들고 너무나 같이 우울하고 이거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미저러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처음 꺼낸 이유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꼭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참 미국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사람이 SSA를 이렇게 보통 한 어느 정도 받죠? 보통 받는 게 한 사람이 에버리지 한 1,300불, 1,500불 이런 요 캐러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. 많으시죠?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 받기에는 살짝 넘는 맞아요. 거예요. 예. 그치만 네. 그분이 정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 누구든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미국 정부가 그 국민의 그 엔드 오브 라이프를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존엄하게 지켜준다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그 몸이 많이 불편하신 그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이제 오피스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좀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웬만큼 그렇게 막 재산이 아주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.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슈돼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인디비주얼 바이 인디비주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. 나온 거예요. 그래서. 그렇구나. 이제 네.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솔브가 됐네요. 왜 그러나. 네. 근데 우리가 왜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이미 에피소드가 한 번 나갔는데 생명보험도 그 캐시밸류가 자산으로 잡힌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네. 그래서 생명보험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걸려요. 그러니까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내 부담금이 요만큼 정해지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뭔가 이걸 묻어둬야지, 숨겨둬야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사실은 노후를 가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
그 지금 자산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수입이 이래도 그 본인의 자산이 2,000불이 넘으면 안 돼요. 그렇죠. 예. 집은 괜찮은데 자산은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셋은 리소스 에셋이, 에셋이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. 기다려요.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. 그렇지. 그러니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내가 쌓아놓은 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돈이 있으면 일단 그걸로 쓰세요라는 거예요. 안 쓰고 싶어 하잖아 언니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집 얘기 이제 했는데요. 네. 집도 린이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치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왜 다 안 받냐 그 이유가 내 집도 내 자녀 물려주고 싶고 나는 생명보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받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.